기가 찬다, 뭐 계속 파업해라 이러면은 기업 다 사라진다. 단기적으로는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나 노동자 모두에게 악법일 수 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제 주변에 다 있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는 정말 힘듭니다. 이게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법이 시행돼 봐야 알겠지만 노란봉투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법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? 이 노란봉투법의 그 가장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로는 진짜 사장의 범위. 그러니까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내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된 회사에 하청을 준 회사, 그리고 재하청까지도 사실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원청의 대기업이다라고까지도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, 플랫폼 노동자분들이죠. 배달 라이더들 같은 분들도 진짜 사장, 즉 원청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제한을 했는데, 기존에는 이 파업이 불법으로 결정되면은 회사는 이 노조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개인 모두한테도 이제 연대 책임을 물 수 있게 되었는데, 근로자들한테 이러한 굉장히 큰 손해배상액을 물게 하는 게 부당하다, 뭐 면제해줘야 된다라는 법의 취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, 이게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법이 시행돼 봐야 알겠지만,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실제로 뭐 갑자기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고. 회계사님은 노란봉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근데 뭐 이거를 참 너무 이거는 사측과 노측을 되게 좀 갈라놓는 법처럼 느껴지기도 해서, 이거를 보는 시각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느 쪽 한편을 들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. 많은 근로자분들이 사실은 취약한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덕 원청 업체들은 사실 이런 걸로 좀 권리를 약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, 제가 만난 기업들 중에서는 노조 때문에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제 주변에 다 있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는 정말 힘듭니다. 근로자 측에서는 불필요한 파업을 줄이고 오히려 원청이 교섭에 나와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다, 이게 장점이라고 꼽는데, 사측에서는 무조건 반대의 목소리, 이렇게 하면은 기업 경영할 수 없다, 우리는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, 노측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, 더 강력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양쪽 다 주장을 들어봤을 때는 다 각자의 논리가 어쨌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법 없이도 모두가 사이좋게 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, 그것도 너무 책에만 나오는 이상적인 얘기겠죠. 어느 정도 강제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, 너무 강력한 법을 들이대면은 어쨌든 이 시장 경제라는 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, 어디가 딱 경직돼서 그런 효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이 돼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누군가는 회사는 안 좋아져서 망할 수도 있고, 망하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, 오너들도 자기 사업을 잃을 수도 있겠죠. 대안을 어쨌든 발표를 하자면, 뭐 현재 원청에 있는지 하청에 있는지 구조를 살펴보고, 지금 하청으로 뭔가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계신 사업장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리스크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뭐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파견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청소, 미화, 용역, 뭐 이쪽 업종도 사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거든요.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죠. 하나의 용역 업체가 각 아파트에서 하청을 받아서 고용하는 형태를 띄었는데, 이게 원청을 따지면 진짜 고용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 하청업체가 아니라 그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. 그걸 좀 제대로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네요. 그쵸. 이제 원청에 위치하게 되는 분들이 이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고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게 6개월 동안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. 노동자들은 어떤 것들 내가 진짜 안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진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근로자분들한테는 이제 원청에 대놓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요. 제 주변에서도 기업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, 노조의 힘이 좋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연봉 협상이나 임금 협상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고, 근로 환경을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반대로 노동자 달래기에 나서면서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
저는 만약에 노랑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한다면 이 법이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기존의 승계제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개편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노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고용 확대 조건을 유지한다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역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. 나는 확장을 하고 투자를 해서 고용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고용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실제로 고용 확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전에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더 불안하게 만들어진 거지.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오너라면은 이거 승계 하는 게 맞을까? 가옥상속공제 5년 지나갔다 쳐도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운영과 경영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거를 이런 환경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커지면 사실 알짜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될 수도 있고 뭐 나 같으면은 승계 안 받고 펀드에다가 팔던지 뭐 이런 식의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. 노란봉투법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이 증가가 되었다면은 상대적으로 사측이 지켜야 되는 고용 확대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왜냐?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노동자들의 권익 확대가 결국은 고용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안 좋은 효과로 작용하는 거는 훨씬 더 큰 확률로 그렇거든요. 그렇다면은 채찍만 줄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당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고용 유지 조건은 다른 사후관리 요건과 달리 뭐 3년만 적용한다든지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앞으로 이거는 정부에서도 다 검토하고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이 노란봉투법이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다른 부분의 법률들까지도 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현재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이 노란봉투법 관련된 판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이거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보완 조치가 마련하는지도 저희가 이 승계 시장의 향방을 중요한데 분명히 결정적인 요소를 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여나 현재 시점에서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짜야 되는지, 뭐 승계로 가야 될지, M&A로 가야 될지, 뭐 어떤 식으로 구조를 다시 뭐 분할이나 합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영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이종원 회계사였고요.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람,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